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1회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에 해당하는 알맞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트워크 토폴로지가 네트워크를 구성한 그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네트워크 이제 토폴로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성 형태가 있었어요. 자, 우리 성형이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링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 그것도 있고, 그리고 계층형이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망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모든 지점의 이제 장치가 다른 장치와 서로 포인트 투 포인트 요 방식으로 이제 연결된 그런 형태래요. 그리고 노드의 이제 연결성이 높고, 그리고 많은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그 통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유리하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지점의 그 장치가 다른 지점의 그 장치랑 서로 포인트 투 포인트 1대1 그 방식으로 연결된 그 형태래요.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이제 단말 장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단말 장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단말 장치가 있고, 여기도 이제 단말 장치가 있을 때, 그때 서로 1대1 그 방식으로 이렇게 싹 다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토폴로지를 보고 우리 이제 망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망형 그렇게 이제 정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이제 메시형이다 그렇게 이제 정답을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말로 그냥 그물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답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지금처럼 망형이다, 그물형이다, 메시다 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정답으로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그 형태 좀 우리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망 구성 형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하고 단말기들을 이제 어떤 형태, 어떤 모양으로 이제 연결을 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림 보니까 가운데 이제 컴퓨터가 한 대가 있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단말기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성형이다, 스타형이다, 아니면 중앙 집중형이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별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스타형, 성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이제 이런 단말기들 주변에 연결된 이런 단말기들을 싹 다 이제 전부 다 제어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전부 다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 집중형, 중앙 집중식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제 컴퓨터하고 단말기들이 연결된 거는 전부 다 이제 1대1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 있죠. 1대1로 연결된 걸 보고 우리가 포인트 투 포인트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이제 통신망의 처리 능력이랑 신뢰성은 중앙에 있는 그 노드의 제어 장치에서 좌우가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중앙의 노드가 가운데 있는 이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말기들이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뭔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게 생기면 다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 이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한테, 중앙에 있는 이 노드한테 전부 다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앙 노드의 제어 장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고장 발견이 쉽고 유지 보수가 됐든 확장이 용이하겠죠. 왜?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모든 단말기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가 고장난지 금방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 단말기를 한 대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단말기 한 대 갖다 놓고 가운데 있는 컴퓨터랑 그냥 1대1로 연결만 시켜주면 끝나요. 그래서 확장도 용이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중앙 집중시, 그리고 성형, 스타형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링형이라는 거요. 링형은 루프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얘는 말 그대로 동그란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서로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인접한 그 컴퓨터와 단말기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양방향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그런 통신망의 형태를 보고 우리가 링형, 루프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통신의 선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은 전체 통신망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얘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시켜 놓다 보니까 단말기들을 내가 추가를 시키겠다, 아니면 제거를 하겠다, 그런 게 이제 불편해요. 그리고 기밀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링형, 루프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스형이요. 버스형이다 그러면 버스형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 그거랑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제 1번 버스,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 1번 버스는 항상 똑같은 노선으로만 다니죠. 그리고 버스가 이제 출발하는 출발지가 있을 거고 종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 길로만, 항상 정해진 그 길로만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처럼 한 개의 통신회선에다가 하나의 통신회선에다가 여러 대의 이제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고 우리가 버스형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얘는 버스가 지나다니는 그 노선의 한계다 해서 우리 통신회선 딱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 단말기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놓은 그런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다 단말기 한 대를 더 추가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말기 갖다 놓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통신회선이랑 서로 그냥 연결만 시켜주면 돼요. 해서 이 버스형은 설치가 됐든 제거가 됐든 그런 게 용이합니다. 용이하고 만약에 단말기 장치가 고장이 나더라도 통신망 전체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신뢰성이 높더라. 그리고 이 버스형은 이 통신회선을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밀 보장이 어렵고요. 그리고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적이죠. 그때 버스형에서 매체 접근 제어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주로 CSMA CD 방식, 이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층형이요. 계층형은 이제 트리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분산형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지금처럼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여기 가운데다가 막대기 하나를 쭉 꽂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나무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트리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얘는 이제 중앙에 있는 그 컴퓨터, 중앙에 있는 이 컴퓨터랑 일정 지역의 단말 장치까지는 하나의 통신선으로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선이 한 개로 연결돼 있고 얘랑도 이제 한 개로 그렇게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웃하는 그 단말 장치는 일정 지역 내에 설치된 중간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단말기들은 얘랑 중간에 있는 이 단말 장치로부터 다시 연결된 그런 형태죠. 얘도 그렇고요.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계층형, 트리형, 분산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네트워크 확장이 많을 때 트래픽이 과중될 수 있고요. 얘는 주로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구성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게 계층형, 트리형, 우리 분산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망형이요.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우리 성형이 있었어요. 성형이라는 거는 가운데 이제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단말기들을 이렇게 전부 다 연결시켜 놓은 그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된 게 우리 성형, 중앙 집중 시의 스타형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때 이 성형에서는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서로 통신을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망형이요. 망형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컴퓨터가 여기 가운데 한 대에 있고요. 이 컴퓨터 중심으로 지금처럼 단말기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가운데 있는 컴퓨터 고장나도 서로 이제 통신할 수 있게끔 얘랑 이렇게 또 선으로 또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망형이라는 거는 우리 모든 지점의 컴퓨터와 단말 장치를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한 그 형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응답 시간이 빠르고 노드의 연결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말 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통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유리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망형이고요. 이 망형을 우리가 이제 다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진 않지만 우리 전화국 있죠? 전화국 같은 데서 모든 집들마다 전부 다 이제 전화선을 연결시킬 수 있게 전부 다 이제 집을 지을 때 전부 다 그렇게 다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때 이제 모든 전화선들이 전화국이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망형이라고요. 그래서 전화통신이 됐든 아니면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망형이요. 우리 인터넷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도 요즘에 집집마다 거의 다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망형 형태로 그렇게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공중 데이터 통신망이라는 게 우리 인터넷망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전화통신 나온 게 우리 전화망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 전화망이 됐든 우리 인터넷망이 됐든 그런 거는 전부 다 이제 어떤 형태로 연결돼 있다? 우리 망형으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이 돼 있더라. 그래서 얘는 이제 통신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단말 장치를 추가를 하겠다 아니면 제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려워요. 왜 어렵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단말기라는 데 설치를 할 거예요.
단말기라는 데 설치할 거면 이 컴퓨터랑 연결해야죠. 이 단말기랑 또 연결시켜야 되겠죠. 얘랑 또 연결시키고 얘랑 또 연결시키고 얘랑 또 연결시키고 얘랑 또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단말기의 추가 제거가 어렵고요. 반면에 이제 보안성하고 안전성은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망형이요. 망형. 이렇게 이제 망의 구성 형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특징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